이제 9월에 투고를 해봤어요. 출판사 리스트를 하고 첫 번째 출판사에서 달려. 네네네.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의기소침하고 과연 우리 책을 내줄 곳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책이 되는 글이 맞나?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 군데만 투고하신 거예요? 아직은 네. 많은 작가들이 반려당해요. 용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마음속에 어떤 일지방 같은 곳인데 저희 둘 다 생각이 3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여기는 괜찮아. 타격 없을 거예요 하고 넣었는데 그래도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도 몇 군데 하셔야죠. 거절당하는 게 기분 좋을 순 없죠. 82년생 김지영도 거절을 많이 당했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글을 쓰다 보면은 자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인가? 어쨌든 좀 성공도 하고 내 경험이 성공적이어야 남한테 뭔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까지 굳이 네, 이렇게 소음을 뭔가 더 해야 되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차고 넘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일기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거 쓰셨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삶이 무가치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나한테 갖게 하는 그 원인이 뭐지?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생각 지금도 해요. 나 책 너무 많이 냈다. 글 쓰는 것도 노동이고 쓰다 보면 잘 써질 때도 있고 안 써질 때도 있는 건데 그게 물론 세상에 너무 진짜 쓰레기를 내고 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조심스러움은 가져야겠지만 그렇다고 억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글은 저는 해방이거든요. 조여진 거를 풀어줘야 되고 사람들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더 자기 본성에 집중하게 해줘야 되고 잠재된 어떤 힘을 좀 깨워주는 글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쓰면서 나부터 옥조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자기를 풀어주는 과정이 되면 좋겠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더 성공의 강박에 조여지면 저는 그건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일기를 쓰고 있는 건지 문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적인 글과 문적인 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저도 글 쓸 때 이 고민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안고 가야 글의 어떤 균형과 필요한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글이 돼야 되지? 타인도 보는 책이라든지 공적인 출판이 브런치라든가 어떤 SNS라든가 타인에게 어쨌든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될까? 라는 질문에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내가 추려가는 과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의미화를 하는 거죠. 갈고 닦아서 해석과 의미를 도출해내는 그 지난한 과정? 내가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가 좋은 걸 세상에 퍼뜨리는 좀 안전하고 민주적인 방법? 누구에게나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좋은 그 에너지와 느낌들을 나눠야겠다. 붙들고 쓰는 거죠. 일기가 되지 않게.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부단히 연마해야죠. 이것이 내가 좋았어. 이 좋은 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저는 거기에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과정이 글쓰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 글을 써서 서로 처음으로 교환을 한번 해보고 부끄럽지만 작가님께도 전달드렸었어요.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좀 해봐야 할까요? 자기 글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나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고 나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아. 나는 그 일의 경험자니까 당연히 이해가 돼요. 어떻게 써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나에 대한 정보가 1도 없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해해야 돼.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받는 주의예요. 제가 겁이 많은가 봐요. 다 되면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보여주는 건데 피드백을 할 때 그렇게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칭찬 하나 해주고 지적 하나 해줘. 이 글에 좋은 점 하나, 안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줄래? 뭐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나쁜 점만 있는 글은 없거든요. 좋은 점만 있는 글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 걸 좀 찾아내려고 저도 이제 글쓰기 수업할 때 되게 노력하고요. 칭찬이 없으면 글을 쓰지 못해요. 비판이 없으면 또 글이 안 늘어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의 말을 다 들어도 안 돼요. 어쨌든 최종 선택은 나예요. 성숙한 글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어린 태도죠. 글쓰기 피드백 받을 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이해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피드백 받는 게. 작가님께서 이제 그 인용문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문장을 좋아하고 이게 쓰면은 글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 글은 없고 글이 다 거기로 수렴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택의 문제인데 인용문이 내 글의 의미를 조금 더 힘있게 받쳐주는 이제 경우가 있고 정말 인용문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은효쌤은 왜 이렇게 인용문을 많이 쓸까? 중요한 거는 이중주, 삼중주가 돼야 되는데 독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 그 인용문은 안 쓰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걔를 빼도 내 글 자체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인용문을 빼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걸 다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들이 뭐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인용문 없어도 돼.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냥 빼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내 글이 힘이 있는가, 내 목소리가 있는가를 보고 주인공은 나예요. 이 글에서 인용문을 내 식으로 한번 말로 해보는 거죠. 이게 이렇다는 얘기구나. 그랬을 때 그거를 조금 더 해체해서 내 삶에 녹여서 다시 내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퇴고를 하시잖아요. 네. 언제 손을 떼세요? 허리 아플 때 나 이제 누워야 돼. 정말 토가 나온다. 그때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까 최근에 쓴 글 하루 이제 막 초고 하루 종일 쓰고 다음날 또 다시 한번 이제 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묵혀놨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딴 게 보이지. 예를 들면 그 글을 뭐 20시간을 본다. 그럼 한 번에 20시간이 아니라 5시간씩 4번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딴 일을 하다가 다시 봐. 그러면 또 과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내가 너무 그 글에 매몰됐구나. 그래서 좀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 나가는 건데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 글에서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나요? 그렇게 될 때 그냥 저는 떠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시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가을에 좌절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2년 동안 이렇게 쓴 시를 이제 묶어서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데 뭐가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시지만 내가 봐도. 그래서 뭔가를 더 찾으려고 자꾸 고쳤는데 고쳐다 보니까 더 망한 것 같다. 시는 너무 많이 손대면 안 되는데 소설은 많이 고쳐도 좋아지는데 시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퇴고를 안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날르는 글이 될 수 있고 또 퇴고를 너무 주물럭거려서 그 재료 맛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적절함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독보적으로 네. 그런 연결과 연대와 다른 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글쓰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세월호나 이런 사건에 네.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시고 그걸 또 그 글로 공유하시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을 그냥 너무 평화롭게 맞아요. 가다보기를 네. 되나? 근데 나는 뭘 할 수 있지? 끈을 놓지 않고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로 요게 사실 제가 에세이 가장 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에세이는 제 개인의 이야기가 될 테지만 그게 어쨌든 타자를 향하는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리에 대해서 타자에서 또 사회로 나가는 그 고리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막상 글을 쓰면 제가 쓰는 글은 내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돌리기만 했고 경험은 없고 약간 이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동물 그 봉사도 가고 뭐 채식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이제 해보고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부담돼요. 그리고 그게 직업이 아닌 이상 또 오래 못 가요. 그 내 조건과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고 나는 왜 자꾸 그런 걸 하고 싶지? 이걸 한번 글로 써봐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뭐가 끌리는 거지? 그런 거를 좀 진실하게 쓰면 그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되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러면 내가 뭐 활동가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활동가가 아닌 건 뭐지? 나는 그냥 글 쓰는 활동가구나. 누군가가 이제 거리에서 뭐 피켓 시위를 하는 직업적인 활동가가 있듯이 나는 글로써 내 목소리를 내면 나는 그냥 활동가구나.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 고민은 세상에 떠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와글와글 모여요. 그런 거 공적인 장에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글을 잘 못 써서 책을 못 내면 이 프로젝트는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을 거야. 이걸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선출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일부 저희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둘이서 하는 중에 한 번쯤은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산출물과 이 속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옛날에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제가 책 안 냈을 때 어떤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의 글을 봤는데 뭐 시시한 거예요. 이게 뭐지? 유명하신 분이 훌륭한 글도 있지만 좀 내가 봤을 때 그냥 좀 그렇다 뭐 약간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부러운가? 부러우면 뭐가 부러운 거지? 책이 많이 팔린 게 부러운가? 이름이 알려진 게 부러운가? 돈과 명예 이런 게 부러운가? 그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 됐을 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글 잘 쓴 사람이 부럽지 책 많이 팔리거나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부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러움을 느낀다거나 실망을 느낀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러워, 난 유명해지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다행히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느긋하게 글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속도, 내가 쓰고 싶은 글, 장르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걸 알아서 길을 찾는 것까지가 저는 글쓰기가 아닌가. 글쓰기가 꼭 책이나 뭐 어떤 산출물이나 이런 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구나. 저는 글쓰기가 항상 반자본주의적인 활동이 돼야 된다. 이 자본주의가 인간을 닥달하는데 그게 너무 지치는데 글 쓰면서도 또 내가 이걸 성과를 내야 돼. 글 썼는데 아무것도 내가 뭐 SNS에도 못 올리고 책도 안 되면 나 그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해.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체화된 뭐든지 성과와 효율로 평가하는 거. 근데 그냥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것이 돈도 안 되고 어떤 점수나 자격증으로 남지도 않지만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알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시도잖아요. 글쓰기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조급함이다. 제가 어저께도 친구한테 피드백 좀 해줘. 그랬더니 친구가 한 5분 만에 읽고 답변. 원래 글이 그렇죠. 저도 어떤 걸 5분 만에 읽죠. 누가 뭐 이걸 5시간 읽어요. 저 5분 읽으려고 내가 쓴 시간이 괴롭죠. 그 생각하면. 그래서 뭐든지 너무 이 주기가 빠른데 그 소용돌이에 내가 같이 종종거리고 있으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글쓰기는 그 소용돌이에서 좀 빠져나오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을 너무 생각하시면 글을 못 쓰고 써도 빤한 글을 쓰게 된다. 바깥에서 긴 호흡으로 좀 보면 좋겠다.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쓴 글들이 이제 반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로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돼서 다시 봤는데 내가 다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 써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잘 써야 된다는 강박 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못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때의 그 감각은 저는 이제 사라진 거죠. 시대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이건 이때만 쓸 수 있는 어떤 글이었고 절박함에서 진짜 터져나온 어떤 글이었고 문장이나 어떤 기술은 더 늘었을 수 있겠지만 육아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절박함은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났으니까 각 시기마다 그때의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있다는 게 전 되게 희망인 것 같아요. 글쓰기가 뭘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쓰기에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요즘 하면서 정말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고민을 붙들고 고민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혈혈하게 싸우는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책일 때, 영상 프로젝트가 될 때 글 쓰면 저는 제일 좋은 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저도 글 쓰면서 길게 보면은 돈이냐, 이제 글의 질이냐, 가치 있는 글이냐, 사보일하다 그만둔 것도 제가 글 쓰면서 생긴 용기 같아요. 모르겠다. 나는 정말 이제 내 글을 써야겠다. 자잘한 하루는 되게 다글다글 사는데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번씩 내릴 때가 있잖아요. 방향을 한 번씩은 틀어야 될 때, 그러니까 뭘 쥐고 있는 걸 놓아버려야 될 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나를 속이지 않게 되는 그 힘은 저는 글쓰기가 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성과물이 있든 없든. 그랬을 때 하루 그 한 편 한 편 글은 고만고만한 것 같아도 그게 쌓이면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진 않을 수 있게 되는 아주 작은 용기? 용기를 준다. 동백님이랑 찌라님도 계속 글 써서 보여주시고 다양한 세대와 직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의 글을 공유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